매주 금요일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으로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강남대학교의 강유정 교수 계속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동참하실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가 오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네. 예. 책 만 권 읽었느냐는 질문 많이 받죠. 정말 제가 정말 그 말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런 질문 많이 받죠. 예, 넌 왜 그 1000권이도 아니고 100권이도 아니고 만 권이냐부터 시작해서 책 만 권 쓸 거냐, 그 만 권 읽을 거냐, 뭐 온갖 말은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름을 따지고 보면요, 되게 다른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이 1만만자의 권세권자. 와. 그래서 무한한 권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만보기가 복이 많다라는 의미처럼. 그래요. 정치철학? 예, 정치철학자입니다. 주로 어떤 정치철학이라 그러면 되게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정치 체제와 정치 행위를 구성하는 개념과 원리에 관해 탐구하는, 사유하는 학문. 아이고 어려워라. 아이고 어려워. 죄송합니다. 예. 쉽게 말해서 정의가 뭐냐? 예, 맞습니다. 평등이 그런, 뭐냐? 예, 그런 거 탐구하는 뭐 사람들. 이런 거 이렇게 예. 논하시는. 예, 그리고 분배가 뭐냐?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우냐?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 피케티 교수랑 굉장히 흡사한 주장을 펴시는 것 같은데. 기본소득, 기본자본 뭐 이런. 근데 기초 자산, 뭐 기본 자본 같은 경우에는 피케티 교수보다는 제가 빨리 말한 것 같고요. 글쎄요. 예. 피케티 교수는 최근에 이제 그쪽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자, 젊은이들에게 기초 자산을 주자. 예, 젊은이들에게 사회적으로 상속받게 해주자. 예,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세금 걷어가지고 뭐, 부유세 같은 거 걷어서. 예,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부유세를 어떻게 걷느냐는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예. 아무튼 그런 주장을 그동안 펴오시던 예, 김만권 박사 예. 새롭게 같이 합류하시게 됐고요. 강유정 교수 혹시 구면이세요? 구면은 아니고 온라인에서 뵙습니다. 네, 김만권 박사님도 저를 온라인에서 뵈셨고, 자주 뵙죠. 근데 서로 글을 통해 네, 알고 글과 있는. 뭐 이렇게 말을 통해서 오늘 알고 만나긴 있습니다. 처음 만나신 거예요? 네, 처음 뵙습니다. 인사 저 처음 한번 뵙습니다. 하셔야지 그러면. 네. 예, 제가 곧 사인 받을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강유정, 김만권의 시선 코너로 매주 금요일 꾸며드릴 텐데요. 자, 오늘의 주제가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난세에 영웅 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한데 왜 이런 주제를 정했느냐? 코로나19 사태 지금 우리 정은경 본부장님이 또 우리 간호사들이 전부 영웅 대접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우리가 영웅 대접 하고 있는지 이걸 좀 먼저 얘기해 보기 위해서 누가 먼저 얘기 시작해 보실래요? 먼저 하셔요. 네, 오늘은 제가 김만권 박사님한테 모든 걸 다 먼저. 아니 뭐 이렇게 영웅 대접을 받냐 안 받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학을 하니까 늘 영웅의 캐릭터들이 항상 구원자로 정치학에서는 이제 그려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구원자. 예,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하러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웅 캐릭터로 그려지는데 실제 정은경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형태의 영웅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영웅들이 도래할 때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은경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스템이 작동하나 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준 거죠. 그래서 시스템과 잘 맞물려 있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형식의 영상인 것 같아요. 안심시켜주는 역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생각보다 영웅은 좀 위험한 거였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김동기의 황토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인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사회였고 그 어떤 점에서는 왕권을 가진 분들이 영웅이 대접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그냥 장사로 영웅으로 태어난 이 두 인물들이 힘을 쓸 데가 없어서 하루 종일 말하자면 그냥 힘을 낭비하는 얘기가 소설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소설 중에는 그렇게 혹은 전래된 전설을 보다면
어울리지 않는 신분의 사람이 영웅의 운명을 갖고 태어나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한국에는. 그것도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어. 이순신 장군 얘기라던가 이런 거 들으면 막상 영웅이 등장했을 때는 항상 그 영웅의 위치를 질투한다거나 시기와 모함과 내지는 왕권보다 커지는 것을 우려해서 미리 좀 힘을 꺾겠다라는 그렇죠. 어떤 움직임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 있어서 이제 그게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김동리의 황토기이긴 한데 의외로 우리나라의 전통 설화들을 보자면 머릿속에 떠오른 영웅기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뭐 서양에는 그렇죠. 전부 다 영웅기 자체가 말하자면 그러네요. 구전문학인데 그래서 그러네요. 한국이나 동양 문화권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영웅으로 태어나면 부모들이 숨긴 거죠. 애가 너무 힘이 센다거나 아니면 너무 장사라거나 이러면 오히려 좀 약간 어딘가 몸을 고장내서 아이를 힘들게 하는 얘기들이 민담에 그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통 사회까지만 그런 거 아닌가요? 근대화된 그게 후에는 좀 달라진 거 아닌가요? 달라진 거지만 저는 이게 서양에서 수입된 영웅과 그래서 한국 사회에 그런 금기시 되었던 아무나 영웅이 되었다가 눈에 튀면 잘못하면 말 그대로 우짜란 풀들이 더 깎이는 것처럼 깎일 수 있다는 이 위험이 결합이 돼서 어떤 점에서는 이미지로서의 영웅은 굉장히 한대하지만 실제 어떤 영웅이 만약에 다른 이미지로 바뀌어서 권력을 갖게 된다라거나 실제 그 영웅 이미지가 효능감을 갖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사람들 내지는 불편해하는 건 전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을까. 만약에 정은경 본부장께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너무 잘하고 있지만 예. 막상 내가 이제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하신다거나 하는 순간부터 이 영웅은 이미 오염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저도 설득력 있는 말로 들리는데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전통적인 관점에서 쭉 지나오다 보면 이게 1895년부터 1910년 사이에는 진짜 우리나라가 구한말이었잖아요. 예. 난세였는데 이때는 진짜 이게 영웅 이론이 막 들끓었어요. 오. 온갖 학회지, 신문 막 이런 데서 영웅 찾기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예. 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연구도 있습니다. 이현미 그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석사학위 논문인데 한국의 영웅론 수용이라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 석사학위 논문을 쓴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특히 이 동아시아 3국이 일본, 중국, 한국에서 영웅론이 이 시기에 수용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국이었잖아요. 이제 약국에서 새로운 조류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열망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영웅들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게 컸고요.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온갖 신문이나 이런 데서 해외의 위인 뭐 이런 사람들 다 맞아요. 들여와서 번역하고 뭐하고 네, 그 위인 네. 전기 내고 우리 안에서도 그 위인들을 찾아서 막 내고 그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졌던 시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 탐구만 했지 정작 안 나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1910년 이후에 정작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게 시들시들해져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 이후를 보면 끊임없이 정치의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누군가가 찾아와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욕망들은 계속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구원자에 대한 욕망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지도자가 아니죠. 예, 사실 우리는 뭐 왕권과 같이 그렇게 가장 강력한 지도자를 바라는 어떤 예. 그런 성향이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길 바라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채호 선생이 뭐 을지문덕전, 뭐 잔다르크 이런 것들을 번안해서 굉장히 많이 써내시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도 있고 그래서 잠깐 우리가 영웅 서사를 좀 가졌을 때가 언제냐면 홍명희 선생이 임꺽정을 쓰시고 이랬을 때 민중 영웅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탄생해서 문학사적으로도 좀 자리를 잡았는데 그나마도 이제 홍명희 선생의 개인사 이런 여러 가지로 또 이게 또 이념 논쟁에 빠져들게 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근대를 거치면서 이제 한국형 영웅으로 자리도 잡고 한국형 영웅을 찾았어야 되는데 워낙에 좀 이념 갈등과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영화 암살이나 밀정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잘 몰랐던 활동가였던 그런 예, 항일 운동가들을 이제야 영웅으로 되찾고 있는 걸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가려지고 사라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듯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주제를 던진 정은경 본부장 영웅 제대로 대접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제가 말한 담론의 수준하고 지금 두 분이 나누고 있는 담론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요. 아, 예.
두 분께서는 그 대단한 정치 지도자, 난세를 극복하고 외세 침략을 맞서 싸우는 어떤 그런 전통적 영웅관이 우리한테 있다. 그런데 그런 영웅들이 실제로 서양과는 달리 우리한테서는 별로 이렇게 현실화되거나 또 내지는 오히려 그런 영웅이 탄생하기 전에 스스로 꺾어버리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건데 네. 제가 던진 얘기는 그보다 훨씬 소박한 거예요. 우린 정은경 본부장 같으신 분, 또 묵묵히 일하시는 자원봉사하는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 영웅이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수당도 잘 안 주고 그 휴가도 맞죠. 안 주고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전 던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고담준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로 가려고 약간 고담 중로로 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찾던 일들이 다 실패해서 나중으로 뭐로 가냐면요. 결국은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바꾸는 주체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초가 영웅이다.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수준으로 다 내려가서 무명 영웅이라 그래서 이름 있는 영웅이 아니라 무명 영웅들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집단들이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20세기 신국민이라는 걸 써요. 국민 자체가 바뀌어야 이 세계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실 뭐 간호사, 의사 이렇게 의료진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은경 본부장도 되게 중요한 인물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것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영웅화시키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정관용 교수님께서 지적하듯이 그 사람들에게 적합한 영웅 대접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건 되게 이제 다른 질문이 되는 거죠. 사실 최근에도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본 것 같은데 대구 코로나 확진자를 간호했던 그 간호사들에게 뭐 수당 같은 걸 정부에게 지불하는 걸 요청했더니 정부에서 그게 좀 불가능하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대구에 지급하면 다른 지역에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영웅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영웅이 결국은 비용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우리가 아덴만의 영웅이라고 해서 이국종 교수 굉장히 한동안 언론에서 집중하고 사람들의 집중을 받았지만 이국종 중증 교수가 외상센터 못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원했던 거는 오히려 진짜 영웅 대접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 그리고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마련이었는데 그조차도 쉽지 않았고 결국은 굉장히 좀 혐오와 실증까지 표현을 맞아요.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영웅이라는 게 실질적인 실체를 가진 개념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점에서는 언론이나 이미지에서 그렇게 칭송하는 데 쓰는 게 아닌가. 과거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민 영웅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가령 고 이수연 군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영웅 대접을 굉장히 받긴 합니다만 영웅이 실제로 밥도 먹고 직장도 다니고 자기의 일을 소명감 있게 해야 되는 실질적 사람이란 부분은 이 영웅이라는 얘기 속에 자꾸 지워져 버린다는 거. 실제 돈도 벌어야 되고 원하는 일을 하기도 해야 되고 만약에 고인이 됐다면 그 남은 유족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책임 문제는 좀 우리가 좀 덮어버리고 영웅은 그것도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괄호 닫고 좀 요구하고 있는 좀 무례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소방관들 하면은 모두가 다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이러잖아요. 그분들을 지방직 공무원인 거 국가직으로 바꾸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사실 이렇게 영웅 프레임이 씌워지면 그분들한테 되게 너무 힘든 게요. 자기들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요. 나는 영웅인데 그쵸. 나는 희생해야 되는데 뭐 이런. 우리가 영웅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때는 헌신과 희생을 씌우거든요. 근데 이 그게 문제죠. 이게 헌신과 희생을 씌우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나에 대한 내가 한 노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제 그 헌신과 희생이라는 요소가 증발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영웅의 위치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오염된 영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구하기 되게 힘들어지죠. 일반 직장에서도 이런 어떤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특별히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직원 영웅 대접하면서 너는 계속 희생해라. 너 혼자 일 더 해라.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영웅이란 제목을 쭉 살펴보면 생각보다 희생이란 게 너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뮤지컬 영웅 하면 안중근 의사 얘기잖아요. 결국 그분은
자기 인생을 다 한국사 돌아가시는 자체에 감옥에서 희생하신 분이고, 돌아가셔야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잠깐 이순신 장군 얘기했지만 이순신 장군 영화화된 게 겨우 2번밖에 안 돼요. 되게 많은 것 같죠. 그렇게 영화가 많이 되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조금 오염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처럼 왠지 이분들은 희생해도 되고 다 이해하실 분이라고 너무 과도한 어떤 윤리적 태도를 요구하는 게 좀 어떤 점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되돌아봐야 될 문제인데 예. 너무 쉽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조금 더 넓혀서 정치권에서도 자기네 당의 어떤 지지도가 뚝뚝 떨어지고 할 때마다 꼭 어디서 혜성같이 나타나 구원해줄 영웅을 찾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예, 예. 최근에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백종원 씨 이름을 꺼내가지고 또 한바탕 논란이 됐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치권 내부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시스템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이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진짜 찾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내부 문제가 있을 때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효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 네. 이번에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보면 그분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내가 완도에 갔는데 다시마가 남는다. 그럼 2,000톤이 남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바로 전화를 걸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감자가 막 썩어 나간다. 그러면 다시 또 전화를 해서 그 완판, 문제를 완판. 이마트에 팔아서 완판해주고 예.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와서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다가 와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을 끌어다 쓰면서도 그 정치권 내부에서는 내부 문제 자기들이 안고 있는 내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민주주의에서는 청중 민주주의라고 그래가지고요. 어떤 외부 그 정치인의 좋은 이미지만을 활용해서 외부적 그 효과만을 노리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에 아주 일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 권위가 나쁜 게 아니지만 권위주의가 나쁜 것처럼 영웅이 나쁘지는 않은데 영웅주의는 나쁘죠. 이 정치적 맥락 가운데 멋진 말이네요. 놓이게 되면 이 영웅분들이 스스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맥락 가운데 놓여서 그냥 해석의 여지를 가져가 버리는 거. 이건 저는 정치권에서 독점하면 안 되는 영역인데 예. 만약에 사회적 영웅이 필요해서 만들어졌다면 그건 대중이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결핍된 부분을 채워준 거죠. 근데 그것을 말하자면 독점해서 마음대로 남용을 한다면 그건 영웅주의로 말 그대로 훼손이 되고 그건 그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신뢰를 미치는 건데 정치권은 동의도 없이 마치 상표권에 대해서 허락 없이 라이센스 없이 갖다 쓰듯이 강영욱 씨가 강아지 문제 잘 해결하니까 그분도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거든요. 방금 박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푸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안 되니까 영웅주의에 기대서 풀려고 하는 좀 아주 얄팍한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그냥 좀 약간의 인기만 끌었다 하면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좀 데려다가 써볼까. 그 바로 그런 게 각 사회 분야에서 대중이 인정하는 영웅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더 많이 나오고 그분들이 더 오래 활동하도록 그렇게 되는 게 건강한 사회지. 조금만 뜨면 정치권에서 데려가 버리면 또 망쳐버리고. 그렇죠. 이게 문제죠. 그죠? 예, 사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정의론에서 영역의 정의라는 게 있거든요.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의 그 쌓는 그 가치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다른 가치 영역으로 넘겨와서 그 다른 가치, 그러니까 소위 말해 경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권력 영역으로 넘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체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정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영역에서 잘 만들어진 사람들을 다음 영역으로 넘긴다면 그 사람들이 준비해서 넘겨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름을 빨리 호명해서 일로 끌어들이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당황하고 그러니까요. 정작 당황하고 자기는 거기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마치 여기 이 영역으로 넘어올 사람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어떻게 봐서도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정치 영역으로만 봐서는 수없는 그 영입 인사들 가운데 제대로 역할한 경우가 오히려 드물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치 영역은요. 이게 저도 참 대학에 들어가서 정치학 개론 시간에 이제 은퇴하시는 교수님께서 이제 하시던 강의가 하나 있었는데요. 정말 저희 학교에서 유명한 강의였는데, 그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니네가
정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권력 싸움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정치학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넘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 정치의 본령을 그렇죠. 제대로 그렇죠. 알아야죠. 예, 그걸 자, 익히지 못하는 오늘 또 영웅 거죠. 일반론 또 특히 정치에서의 영웅론 이런 두루두루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웅이란 뭐뭐뭐다 한마디로 우리 강유정 교수. 살만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자양강장제. 살만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자양강장제. 네, 지칠 때 정은경 본부장 일하시는 거 보면 그리고 말하자면 뭐 백종원 씨나 뭐 이런 강영욱 씨 보면 예. 야 그래도 저런 게 시원하게 좀 되는구나 그리고 의지할 만하구나라고 좀 힘이 얻어집니다. 네. 네. 그냥 저는 그냥 정치학을 하니까요. 정치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대체로 그냥 마블 영화에 있으면 좋은 사람들. 우리 강유정 교수가 말한 그런 분들은 진짜 우리가 존중해드려야 되고 그럼요. 네. 그냥 허명만 있는 영웅들은 우리가 배격해야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네. 같네요. 강남대학 강유정 교수 또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